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속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체력이 많이 약해졌죠. 이러한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지수 자체가 강하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수급 자체가 일부 섹터와 종목으로 좀 쏠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베이지북이라던가 경제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역시나 이렇게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인적 분할 재상장된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A컷으로 선정한 장면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인적 분할 후에 오늘 드디어 재상장을 하게 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의 전후 차이를 보게 된다면요, 분할 전에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삼성바이오 아메리카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바이오로직스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할이 되게 됐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홀딩스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CMO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신약 개발이라던가 바이오시밀러 부분을 에피스 홀딩스 쪽이 맡아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된 다음에 회사는 CDMO와 바이오시밀러를 완전히 분리해서 각각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상충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 경쟁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단주 처리로 인해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 혼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주당 다 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주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그 가치가 좀 나눠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분할 비율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이고요.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0.3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찢어져서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 주 보유자 같은 경우 주식이 사라졌고요. 그거에 대한 문의가 오늘 오전장에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분할 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상장,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한 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CDMO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로 바뀌면서 이로 인해서 수주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이 점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CMO 수주 현황을 보게 된다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25년 3분기에 아직 한 분기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수주 잔고를 뛰어넘은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CMO의 승인 현황을 보게 되더라도 24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그런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분기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매해 지금 이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내놓은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상상인 증권이 200만 원 제시를 했고요. 하나증권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45만 원. IBK 투자증권은 209만 원을 제시하면서 현재 170에서 18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규모의 경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큰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높은 막대를 그리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 옆에 론자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장의 규모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했을 때 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 색깔 진한 부분이 앞으로 증설 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설 계획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캐파를 보게 됐을 때 현재 78만 리터 정도이고요. 32년까지 132만 리터까지도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CDMO의 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하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시장 지배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선두 자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분석이 재개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양의 약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글로벌사들이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마진율이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봤을 때 획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53% 정도의 마진율이고요. 론자가 29% 그리고 우시가 지금 35%입니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면 이번에 CDMO 단일 구조로 가게 됐을 때 수익성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 재개 첫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홀딩스랑 주가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86조 9천억 원가량으로 시가총액이 추산이 됐었고요. 분할 후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8조 그리고 에피스홀딩스가 12조로 91조 한 4조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에피스홀딩스는 20%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변동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급락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목하는 건 CDMO 부분의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마진에 따른 경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요. 5공장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공장까지도 착공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CDMO 부분에서도 중국 규제 강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이익의 최선호주가 될 수 있다. 가장 최대 많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바이오 시밀러의 가치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시량이라던가 ADC 파이프라인 자체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이게 단기간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이 우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당분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홀딩스 앞으로의 방향성 정말 어떻게 갈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8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급락 이후 국내 증시 반등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나 하락 전환에 대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장이 흐를수록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금요일장 급락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반등하면서 장 초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IT 투톱도 오늘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지주사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모습들 포착해 보시면 될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3,857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빠르게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2시 부근에서 한 차례 더 강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약세로 확실히 오늘 방향성을 좀 잡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들 조정받고 있고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854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7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 초반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었는데 현재 구간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5,600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하방 압력 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3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매도세가 확인됩니다. 반면에 개인이 물량들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들도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상장을 했는데요. 인적 분할을 위해서 거래가 중지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에피스홀딩스로 분할 상장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CDMO 쪽에 집중하게 되고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경우에는 신사업과 또 바이오시밀러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 CDMO 사업이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선도 갈리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들 포착이 됐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10%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전장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 구간 약세로 전환하면서 1.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오늘 조정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급락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오늘 29%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28% 낙폭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 중국에 수출 허용이 됐던 칩이 H20 칩인데 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요. 고영의 경우에는 8.9%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인텍플러스도 2%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IT 투톱 외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6%대 강세, 대덕전자 2.8%,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항공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비롯해서 오늘 항공주 안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항공사 내에서도 중국 노선을 늘리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의 한중 노선 운항 현황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대한항공이 11월에 인천에서 푸저우를 오가는
비행기를 주 3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에도 중국 노선을 주 165회 운항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3월 대비했을 때 20%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고요. 제주항공에서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탑승객이 49만 5천 명을 달성했는데 전년도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티웨이에서도 10월에부터는 대구부터 장자재까지 이러한 노선을 주 2회 신규 취항한다라는 소식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큰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LCC 간의 업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저비용 항공사 LCC 업황이 당분간 조금 비우호적일 수 있다라면서 현재는 멀리 바라보고 버틸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대 목표 주가를 12,000원에서 8,500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중소형 LCC 그리고 외항사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단거리 국제선 운임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시정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진 계열사들의 공급 효율성이 다소 저해되고 있다는 점도 진에어에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항공사 분위기는 어떤지 또 함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한진칼의 경우 6%대 오름세 그리고 있지만 나머지 항공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한항공도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기도 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TA항공, 제주항공, 진에어와 같은 LCC 종목들의 낙폭 좀 가져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3% 이상 내리면서 6,78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항공주 첫 특징주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늘 좀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와준 모습. 아이온2 신작이 초반 인기에 따라서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이온2 관련해서 회사 측의 관련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결제 비중의 90% 이상이 PC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이틀간 평균 일일 활성 이용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최근 소식 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랭킹이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5위, 애플 앱스토어도 12위고 게임트릭스 기준 PC방 점유율 순위도 5위라고 전했는데요. 아이온2가 지난 19일에 출시가 된 이후로 회사 측에서도 계속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과 개선 사항을 전해주고 있고 이러한 유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 8시에는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업데이트 계획 등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향후에 또 랭킹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의 개선 방향 어떤 것들이 있을지 주주 입장에서는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주 분위기도 함께 볼까요? NC소프트가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면서 5% 이상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웹젠도 2%, 액토즈 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2%대 강세, 위메이도 1%대 탄력 유지해주고 있고요. 조이시티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게임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가 있는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종목들도 좋고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탄생 임박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두나무가 2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합쳐서 갖게 되는 메가 핀테크 기업으로 탄생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이제 26일에 각각 양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합병화를 의결할 방침이고요. 27일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제2사옥에서 합병 비전을 직접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전을 직접 선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송치영 회장과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이 함께할 예정이고 또 핵심 인사들 최희수연 네이버 대표 등도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지분 결합을 넘어서 이러한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알려주는 웹3 금융 생태계의 로드맵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딜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합병 비율인데요. 기업 가치가 두나무의 경우에는 현재 비상장이지만 약 15조 원대로 시장에서 추산을 하고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도 5조 원대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가 1주 대 3주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고요. 또 두나무 창업자의 송치용 회장과 김영현 부회장들이 이대로 시나리오대로라면 주요 주주가 통합법인의 지분을 약 30% 확보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인 네이버의 지분율은 69%에서 17% 수준으로 좀 희석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이버 비롯해서 핀테크 기업들 주가 흐름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빨간불 켜주는 모습 0.7%대 오름세고요. 획도파이낸셜과 다랄도 1%대 안팎 오름세, NHN KCP가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17,000원 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그리고 이슈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바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나요? 네, NC소프트입니다. 역시 반등을 하고 있고 신장 아이온2가 출시 이후에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가 시장 대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NC소프트입니다. 일단 지금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밑에서 빠르게 반전이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기관은 그 전날부터 매수가 들어오는데 약 한 이틀 정도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으려고는 하는데 주가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약 한 24만 원대 들어가면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고 하더니 여러 가지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직전 저점대를 이탈하는 등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오는 등 정신이 없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게임주의 특성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신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부터 미리 주가가 좀 강한 현상들이 나오죠. 네. 나오는데 미리 준비를 잘해서 시장에서 그만큼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세론이 나오는 마당에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성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잘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들, 특히 나오자마자 뭐 서버가 먹통이 되고 거기다가 과금 구조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라는 정도로 진짜 지금 유저들의 반응들이 상당히 불만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다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하고 바꾸고 가는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래도 아이온2가 안착을 했느냐라는 쪽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물론 일단 셀론 현상이 벌어지면서 생각보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19일 날 지금 오픈했던 MMORPG 쪽 한국과 대만에서 먼저 오픈이 됐고 아이온2가 공개가 됐는데 출시 초반에 나왔던 논란들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면서 지금 그래도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 보통 DAU라고 하죠. 이쪽들이 15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회사 측 발표가 나오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중요한 게 초기에는 어제 기대감과 그리고 또 한번 나도 해봐야지 오랜만에 나왔던 RPG 게임이니까라고 하다가 항상 좀 한 달 정도 아니면 또 한두 달 정도쯤 지나가게 되면 이 정도 수치는 약화되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얼만큼 유저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가장 큰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조금 이번에도 많이 나왔던 논란 중에 하나가 구글 플레이 쪽에서 매출이 15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12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좀 흥행 못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장 회사 측에서는 출시와 동시에 PC 자체 결제를 도입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PC 결제 비중이 전체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뭐 모바일 앱스토어라든가 마켓 쪽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수치는 회사가 더 잘할 겁니다. 이거 관련된 쪽에서 추가적으로 얼만큼 오픈을 하는지 이것도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또 주가 흐름들이
반영이 될 텐데 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왔던 얘기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EB를 또 발행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뭐 M&A나 아니면 게임 론칭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긍정적인 또 어떤 관심을 찾는 쪽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구체화된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게임사인 이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키울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일정이 연기되다 보니까 나왔던 뭐 MMO 슈팅 게임 같은 경우가 LLL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빠르면 내년 초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올 게 브레이커스라고 하는 수집형 액션 RPG 이쪽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타임 테이커스라고 하는 배틀로얄 슈터, 배그죠? 이쪽과 관련된 비슷한 게임들, 그리고 또 전략 신작 택탄 이런 쪽으로 쭉 라인업들이 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들은 계속 또 쌓일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가 런칭을 했는데 시장에서 초기에 기대감을 못 채우는 상황 쪽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NC소프트의 주가만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21만 원대 부근 정도 저항대 부근을 안착을 해내기 시작해야 그다음부터 탄력들이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은 그 전에서 박스권이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1만 원대 안착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주가 흐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신작이 출시된 이후로 주가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지지선을 잘 잡아주는지 잘 체크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C소프트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짚어주셨네요. 이 종목도 오늘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3%가량 올라주고 있고, 올해 수주 이제 사상 최대치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난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엔진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거의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못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조선주의 흐름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수급적인 모습들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그 전도 하루 빼고는 계속 매수세가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기관이 또 하루 만에 매수로 바뀌다 보니까 수급의 변화와 함께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권 안쪽에 마련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가 실적을 발표한 뒤에 그 다음에 모멘텀이 없다라는 쪽들로 반응하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좀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마스크와 관련된 쪽으로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없다. 뭐 일단 한미 간의 팩트시트 공개되면서 이제 조만간 변화가 나와야지 하는데 나오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채우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 기반의 수주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수주 관련된 쪽에 뉴스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올해 수주는 2조 원대를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조선업황이 좋아지고 조선 수주가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가장 핵심인 엔진 쪽들은 더 늘어나는 분위기고,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조건들이 한국 쪽에서 엔진을 만들게 해라라고 하는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쪽에 수주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되면은 일단 지금 3분기에는 부품 쪽으로 좀 수주가 좋았었고, 4분기에는 아마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수주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쌓여서 앞으로의 먹거리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부터 약간 올해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초입까지는 그래도 어떤 생각보다 그 컨테이너선이나 아니면 수주가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가 못했던 모습들인데 발주가 좀 없었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좀 관망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 동향을 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수주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엔진 쪽들은 오히려 중국이 수주를 하면서 국내에서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들 계속 또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에서는 한화엔진에는 또 관련된 뉴스와 함께 또 이제 대량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도 지금 관점 쪽에서
지금 원가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3분기 때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들을 많이 통제를 하고 과거에 좀 높았던 인플레이션의 작용들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2023년도에 수주했던 이제 고마진 물량들이 이제 인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게 조선주의 실적 호전의 배경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4분기부터 첫 납품이 들어가고 내년 1분기는 쭉 이런 이연된 엔진 물량, 그리고 또 고가에 받았던 물량들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실적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슬슬 횡보 이후에 턴하는 과정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지금 횡보세를 보였지만은 레벨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지금 어느 정도 43,000원대 안착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탄력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주 관련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익성에 대한 전망도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엔진에 대한 관심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공략주 여쭤보도록 할까요? 월요일 어떤 종목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고 기대감이 좀 높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을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몇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일단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일단 실적 정상화가 되는 이제 원년, 물론 작년 내 턴어라운드 모습들이 나왔고 올해부터 실적 정상화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기반이 됐던 게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작년에 산업용 쪽으로 전력요금을 10.5%대 올리고 특히 대기업 집단 대기업 쪽들을 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은 좀 덜 올리고 하는 현상 쪽에서 산업용 쪽에서 먼저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피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서 또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가 하락들은 또 이제 화력 발전 쪽에서도 비용을 좀 통제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또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래 그러면 원료들을 수입할 때는 원화가 강세가 좋은데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수익성은 또 좀 적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올렸던 가격 인상 효과가 충분히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가에 대한 동인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조 원대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작년보다는 이제 월등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내년에 한 17조 원대가 넘어갈 걸로 바라보는데 지금 이제 선행 PR로 봤을 때는 주가가 3배밖에 안 된다. 3배도 안 되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상화가 서서히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다음 자리, 다음 추이를 계속 또 지켜볼 만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이제 안정적인 기업들의 공사 흐름들을 봤을 때 배당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정부의 기조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돈을 잘 벌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배당이나 주주 가치를 계속 또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눈높이에 맞는다라고 해야 이제 주가가 또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쪽에 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이 자국 내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하겠다는 쪽에서 2050년까지 뭐 대형 원전 100기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공급망 관련된 쪽들은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는 제조업들이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업체들 쪽으로 보강을 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수원이 가장 또 주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자회사의 흐름들과 함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8월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체결됐던 대형 원전 건설이나 SMR 개발 그리고 또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된 원전 관련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추가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까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원자력의 미국과 함께 커질 수 있는 흐름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른 수혜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군사용이나 또 민간 쪽에서는 전혀 어떤 대응이 없었을 정도로 이제 규제가 좀 심했던 쪽들인데 이제 사용 후 핵 처리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 그 핵 잠수함 쪽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또 유도리 있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와 함께 원전 산업의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부분들도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확인된 10월 달부터 레벨업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음 레벨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계단식 상승의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계단식 하단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한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또 충분히 넘어갈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실적에 대한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과거의 모습과 좀 다르게 지난번 나왔던 이제 고가 때 6만 원대 부근 정도를 시도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한쪽에서 목표가는 6만 원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나왔던 이제 지지권들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들을 본다고 했을 때 한 4만 2천 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의 포착주로 짚어주셨습니다. 부진했던 실적을 이제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원전 진출 기대감까지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짧은 자극이 인간의 집중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집중 스위치는 오프. 한 번의 스크롤로 수백 개 정보가 지나가고 몇 초 안에 시선을 붙잡지 못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자극 속에서 반응만 남겨진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짧은 자극에 지배되는 이 환경의 속내를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단위 자극의 재편성. SNS 릴스, 쇼츠, 틱톡은 모두 몇 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극은 점점 더 짧고 더 강하며 더 즉각적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의 뇌를 깊은 몰입보다는 즉각적 쾌감 중심으로 재훈련시킵니다. 결국 집중력은 약해지고 반응만 자동화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선택 능력의 마비. 짧은 정보에 익숙해질수록 판단력은 점점 흐려집니다. 긴 글이나 긴 영상은 부담스럽고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신 누군가 정리해준 요약 콘텐츠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미리 깔아둔 길 위를 걷는 일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 생산성의 침식. 잠깐의 휴식처럼 시작한 스크롤은 집중과 시간 감각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작업 중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끊긴 집중은 회복하는 데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짧은 자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업무 패턴, 학습 구조까지 조용히 흔드는 장치입니다. 짧은 자극은 편리하고 재미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깊이 몰입하는 능력, 오래 생각하는 힘, 그리고 선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주도성을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호흡을 다시 내 손으로 되찾는 일입니다. 집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되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골라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참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뭐 주 단위도 그렇지만 하루하루도 그렇고 네. 하루 내에도 오전에도 올랐다 오후에도 내렸다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파트너님 요즘 시장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막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금리 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금리 결정하기 전까지 가만히 제가 볼 있어야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가만히 것 있어야 돼요. 같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뭐 한 보름 전에는 비컨 얘기가 나왔다가 일주일 전에는 동결 얘기가 나왔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심에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금리 0.25%포인트 25bp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지난주에 뭐 동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40%까지 낮아졌다라고 우리 금요일 장중엔 그랬었는데 금요일 밤에 또 되고 나서 새벽에 보니까 뉴욕의 윌리엄스 연준 총재가 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지는 발언하니까 또 70%까지 또 뭐 무슨 올라갔어요. 하룻밤 만에 네. 30%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지 마시고 중심에 있는 그냥 기존의 9월 점도표에 있던 부분에서 약간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이제 뭐 AI 버블이니 이런 부분과 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검은 화요일도 있고 검은 금요일도 있고 검은 목요일도 있고 굉장히 검은데 오늘은 그래도 검지 않은 것만 해도 물론 아침에 강세를 유지하지 못한 건 좀 아시지만 검지 않은 것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싶다 정도로 보시면서 차트 한번 살짝 보면서 우리 그럴까요? 지수 체크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장이 금요일에 반등하고 끝났다 보니까 우리도 오늘 쓱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3,900포인트 정도를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헤딩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올라가려다가 머리 탁 부딪히고 내려온 이런 상황인데 너무 또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효과 구간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내려갈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물량을 좀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이제 뭐 신용잔고 얘기 나오고 할 텐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용 안 쓰시면 돼요, 지금은. 예, 조정 구간에서 신용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신용 쓰시는 분들만 조금 조심하시고 레버리지 매매만 좀 조심하시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구간이 계속 지속될 거다. 따지고 보니까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갔다 밀렸다 반복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안착하면 됩니까라고 하신 분들 올라갔더니 난 천재야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반등 들어주면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배신하지 않는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장치가 딱 풀렸을 때 그때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묶어놓고 어떻게 한다? 종목만 하락시키면서 네, 그 속된 말로 종목만 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종목만 하락시키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지수는 묶어놓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 거다. 연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뭐 일부 경계감도 좀 갖고 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중간중간에 반등 나올 때마다 뭐 현금 뭐 일부 조금씩만 뭐 가져가셔도 괜찮다. 그리고 현금 안 가져가실 분들은 내년까지 봤을 때 흔들려도 어차피 올라올 섹터들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 반바지봇 그리고 조방원이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제가 앞에 부분만 하셔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 섹터만 보시고 소외 섹터 반등 나온다고 들어가지 않는다 정도.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 달 전부터 에이펙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합의의 접점에 이르면은 재건 쪽으로 여러분들 시선이 돌아갈 겁니다. 평화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재건주들 점프하는 거 그쵸, 여러분들 그쵸. 보고 계실 겁니다. 뭐 데모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튀어오르고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으로 틈새 시장 있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이제 순환매 나오는 거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전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바지보 조방원 2는 일단은 끌고 가자. 근데 다른 것들은 반등이 나올 때 적절히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또 가지고 있고 네. 또 떨어지면 좋은 것들을 줍줍하고 네. 이런 전략 저희가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저희가 홈런을 쳐볼까요?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 4번 타자 오늘은 뭡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반도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반으로 같아서 왔나요? 예, 계속 또 반으로 와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이쪽 섹터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 반도체주, 뭐 AI 버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버블인 걸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버블인 거 알 시기가 오면은 저도 의견을 드릴 텐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제 건물을 이제 공동으로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땅을 부동산을 사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양이 될지 미분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버블이 되고 이게 뭐 수요가 뭐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제 땅 파고 철근 싣고 있는데 미분양 얘기 나오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과열일 수는 있어요. 옆에 내가 지었다고 해서 옆 건물도 계속 짓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과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버블이냐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 적어도 뭐 2, 3년 이상 가야 그때나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눈치 보면서 버블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열을 시키는 과정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는 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팩트는 어떻습니까? 메모리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뭐 부족하고 그 원하는 뭐 공급을 원하는 쪽은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대체 불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체 불가의 영역에 있는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어차피 산업 사이클 올라가면 또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하강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시고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에 대한 뭐 논란, AI 논란이 많지만 뭐 버블은 지나고 봐고 터져봐야 그게 버블이구나 네. 라고 아는 거지. 지금 뭐 미리 지레 걱정하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조정 외치면 조정이 안 온다. 는 것처럼 맞습니다. 버블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좋은 종목들을 골라봐야 되는데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얼마 안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씩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 네.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일로 출루할 수 있을 만한 네. 대형주 중에 네. 안타 종목 삼전 하이닉스 중에 뭡니까? 불변의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까? 저는 두 종목 중에 뭘 사겠습니까 하면 저는 항상 SK하이닉스라고 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때야 뭐 삼성전자도 같이 봐드릴게요 하는 정도지 네. 저는 불변입니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사도 괜찮을까? 여러분 이 한 문장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가능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오. 생각을 해요. 50만 원 전후되는 구간부터는 대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도 된다가 오늘 내 현금 전체 100% 다 산다가 아니라 모아가기 시작하는 구간. 왜냐하면 조정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직 있는 구간이니까 그 리스크는 분할 매수로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조금 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이런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이 계속 뭐 골드만삭스니 뭐니 뭐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여름에 리포트 냈죠. HBM 뭐 내년에 가격 상승 제한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가격 주도권을 가져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확인됐을 겁니다. 이미 상반기에 완판이 됐고요. 주문은 끝났고요. 그리고 가격 협상할 때 SK하이닉스가 우리는 50% 올릴 거라고 그냥 통보해버렸죠. 이 정도의 가격 협상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간단해요. 독보적인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 브로드컴을 비롯한 맞춤형 반도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본인들의 세계가 오기를, 온디바이스 AI 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낮게 조금만 인상하고 싶겠죠. 그런데 보통 세대가 바뀌게 되면요. 과거에 뭐 D램 같은 경우 DDR 시장도 그렇고 지금 HBM 시장도 그렇고 보통 40%에서 60%가 올라요.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근데 이번에도 50% 올랐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뒤따라서 오게 된다. 내년부터는 공급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건 하이닉스고 더 강한 건 하이닉스겠지만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유리기판, CXL, 소캠 등등 차세대 뭐 얘기 나오는데 뭐 HBM 쪽 얘기하면서 뭐 HBF 뭐 이런 기술도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뭐 낸드를 쌓는 기술력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깔끔할 것 같아요.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주도주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안타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네. 이제 새로 매수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질문에도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오케이입니다. 조금씩 한 달에 한 주씩 50만 원, 60만 원씩 네네. 한 주씩 사는 것도 적금 들듯이 하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중에 2루타 종목으로 조금 더 빠른 거 뭐 볼까요? 이번에는 리노공업 한번 볼 때가 리노공업. 되지 않았나.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 말로 말로만 주가는 잘 안 빠르던데. 네, 요즘. 그래서 빠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우실 네, 거예요. 맞아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원래 탄력적인데 너무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1, 2%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조정 구간을 뭐 탈피하는 구간이 온다거나 하면은 제가 볼 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번씩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리노공업 외에도 뭐 ISC나 이런 종목이 한 번씩 탁 하고 장대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 맞아요. 보이고 있는데 리노공업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정 구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무거운 게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이런 뭐 그 심장을 조금 두근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네. 너무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은 지금은 힘든 날들이 많아요. 뭐 그쵸. 항상 네. 걷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밝은 날일 때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안정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리노핀, 소켓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들 이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디바이스 AI 시대, 맞춤형 반도체 시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에 딱 맞는 기업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제2의 도약기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좋아질 종목이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 안 움직인 타이밍이 힘을 잘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리노공업을 골라주셨어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조용히 있는데 네. 한번 이제 힘을 모아서 점프할 수 있을지 리노공업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을 봤고요.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높게 멀리 갈 수 있을 반도체 종목 뭘 볼까요? 자, 그동안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3루타를 봐도 될 것 같은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상반기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세미텍 지금도 걱정돼요. 사실 네, 지금도. 많이 지금 뺏긴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미반도체 TC분도 뭐 실력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대신 하이닉스랑 이제 삐걱대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최근에 뭐 대형 수주까지는 아니지만 수주가 이제 다시 하이닉스랑 다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안도의 한숨을 내시듯이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흔드는 구간,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수로 필요한 이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HBM 이렇게 딱 고정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구간이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납품할 거고 그리고 북미 매출 늘어난다. 마이크론이랑 지금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사상 최고 실적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려감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를 당장 잃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공급사 다변화를 위해서 하나세미텍을 이제 같이 공급을 받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반도체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호타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거, 좀 억울했던 거 좀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족 한미반도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말로 없는 종목 그동안 알려드렸던 이재섭 네. 파트너님이 선정해 주셨던 종목들 랭킹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네. 자, D&D 파마텍이 멈출 줄 모르네요. 이거 계속 가는데요. 네, 제 오늘도 생각보다도 지금, 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기에처럼 다수의 종목에다가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종목에 쏠려가지고 이 종목들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강한데 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내려가지 하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외에 순위가 안 바뀌네라고 생각하신 분들 SKC 바로 아래 1% 차이로 따라붙은 종목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달 하순에는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한 종목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소외돼 있다가 오늘 장대양봉으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 보이기 맞아요.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달까지 이번 주까지 한 종목 정도 바뀌고 다음 달에 순위 변동 재밌게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D 파마텍이 오늘도 뭐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부동의 1위를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나 또 다음 달에 어떤 순위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반도체 종목 중에 말로 없는 종목을 선택해 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시즌 1에서는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즌 2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리가 왔어요. 뭐죠? 바로 테크윈입니다. 테크윈. 제가 이 종목을 4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그쵸. 드렸고 그리고 2만 원대 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무혈입성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목표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도 뭐 1차 6만 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는데 제가 사실 6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린 게 아니라 6만 원 간 다음에 목표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6만 원 넘어갔다가 쉬고 있죠. 4만 5천 원 아래의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 후공용 장비 쪽으로는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HBM 쪽으로 해서 또 이제 큐브 프로버 매출도 이제 올해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니까 작년 연말에 IR 때 예상보다는 좀 이제 공급 대수가 적을 거다. 시작은 좀 이제 미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이 미비한데 여러분 AI 버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공급 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목표 이제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말로 없는 가격은 달성을 했었는데 100% 넘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있는 구간이니까 편하게 보시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살짝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4만 5천 원 아래 구간 놓여 있는 구간, 이 구간이면 그냥 편해요. 지금부터 해서 4만 원 구간 정도까지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못 사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산 것만 갖고 수익 보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혹시나 더 시장 영향력으로 흔들 수 있으니까.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 6만 원, 2차 목표치 8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저는 뭐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6만 원 넘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강도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크윙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살짝 내려오면서 좋은 자리를 주고 있는데 한번 기회를 잘 포착해서 6만 원, 8만 원까지 네. 목표가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섭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이제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러 가셔야죠. 네, 오늘도 검은 월요일은 아니지만 올라가다가 또 헤딩하고 밀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 빠지는 좀, 월요일입니다. 네, 기운이 쭉 빠져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운 내고 그 내 계좌가 기운이 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마무리까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이데일리 TV 유튜브 지금 이 파이널샵 바로 옆에 있는 제 얼굴 클릭하고 오셔서 네. 저와 장마무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먹구름을 개고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섰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지 종목별 날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흐린 뒤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는 AI 거품론의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투자를 권고하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UBS에서 이 루빈 모멘터 속 최소 노조를 SK 하이닉스로 제시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LS증권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 수익 비율이 아직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크라 재건주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안의 합의 시한을 27일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이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쟁이 종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 방산주에는 오히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가운데 이 회담에서 원전 그리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 나올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TO 관련주인데요. 오랜만에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계획이 공식 발표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은요. 국회 정무회의에서 STO 법안을 도입할 이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주에 수목금에는 이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핀테크 위크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STO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호텔 관련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반사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텔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또 비만 관련주도 산들바람 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반증되며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관련주에 주목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한 후에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증권가의 분석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인적 분할로 사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목표가를 20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주가도 맑음이고 전망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이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현대건설도 오늘 주가도 맑음 그리고 전망도 맑음인데요. 오늘 KB증권에서는 이 내년 원전 수주 잔고가 최대 39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목표가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원전 산업과 건설 산업 최선호주로 현대건설을 뽑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오늘 인적 분할한 후에 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가의 향방은 상반된 흐름인데요.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업종의 전문가님 모시고 업종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저희는 기계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방산주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도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연구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까지 워낙 주가 상승폭이 좀 컸었다 보니 네, 맞습니다. 하반기엔 일시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 국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좀 유사하게 작년 연말, 뭐 한 연초 정도까지 방산주들 주가 조정이 나오다가 그 이후로 이제 실적과 수지 모멘텀이 좀 다시금 좀 붙으면서 주가는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좀 탄력을 좀 받았던 양상이 좀 있었고, 이는 내년도 사실 비슷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수주 잔고가 전년 말 대비해서 이제 10% 가까이 우선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기대할 만한 수주 파이프라인도 유럽 지역이나 이런 중동 지역 쪽에서 대규모 이제 사업들이 좀 나올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식들을 잘 팔로우하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에 이어서 지금 튀르키예로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수주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방산 관련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 수주가 최근에 또 많이 좀 이야기가 들려오는 만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든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좀 들려왔던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UAE 쪽 관련해서 방산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언급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워낙에 이제 정부가 이런 방산 세일즈 외교라든지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적극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방산 쪽의 수출에 있어서는 좀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UAE 사업 순방 결과로 이제 UAE에서만 이제 수출이 150억 달러를 좀 기대한다라는 좀 언급이 있었던 만큼 UAE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좀 많이 나갔던 지상무기 체계 외에도 항공기 그리고 이제 방공망 체계 같은 경우에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이 KF11에 좀 시승도 해봤었고, 그래서 꾸준히 지금 KF11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투기 수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은 한국산 방공망 체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천궁2는 수출이 되어 있고, 이제 후속으로 이제 천궁2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고고도 유격 체계인 이제 LSM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M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양산 시작되게 되면은 중동 같은 경우 이제 UAE 특히 UAE를 중심으로 수출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되는 이제 제품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UAE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상 무기 체계 외에도 항공기나 이런 이제 방공망 체계 중심으로 좀 소식들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랍권 쪽에서는 방공망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리호 발사 이후에 민간 우주 산업 쪽도 좀 부각을 받고 있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4차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그에 대한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주랑 연계돼서 수혜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주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방산 쪽에서 시작돼서 파생된 기술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주 사업이 발전하는 부분은 이제 방산 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감시 정찰 위성 쪽 관련된 사업이나 발사체 관련된 사업들도 모두 이제 우주 쪽에서 유망한 분야인데 방산 쪽 기술도 접목이 되어 있는 분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좀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우주 쪽도 이제 더 산업이 점점 더 성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성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쏘아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사체 이런 발사 횟수 자체도 많이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쪽의 이런 시장 자체는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이 발사체를 컨트롤하는 기업들과 위성 제작 역량을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성 제작을 하는 그 기술력이 되게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이런 위성 쪽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나요? 이제 위성 기술 관련해서는 사실 유럽이나 네.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 쪽이 이제 가장 좀 기술적으로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국내도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는 조금 뒤지지만 그래도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제품군 이제 감시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만큼의 해상도를 가진 이런 위성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지금 기술을 좀 캐치업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성 쪽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뭐 통신이라던가 센서, AI와 같이 점점 더 무기들도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AI라던가 센서, 통신과 같이 융합되어 있는 이러한 시장의 성장성 부분,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에서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런 뭐 AI가 접목된 네. 방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방산 쪽 관련해서 이제 좀 트렌드화가 좀 많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방산 기술에 AI를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 이제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활용도가 러우 전쟁이나 이런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던 만큼 이제 미국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계속 이제 AI 기술을 좀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무인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 체계 이런 무인기 사업들을 붙여서 이 통합 전장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제 향후 좀 나아가는 방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이제 방산 사업들도 AI 기술을 접목한 이런 무인기 사업들이 점점 더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제 계속 좀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이제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검증은 덜 되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지금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도 좀 꾸준히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 기술과 관련된 방산 이제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향후 이제 5년 안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방산 쪽에서 파생된 게 좀 많은데 결국에는 AI 역시나 방산 쪽에 접목이 돼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최근 그 트렌드 부각받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산의 수직 계열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방산의 수직 계열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방산 수직 계열화가 워낙에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제 해외랑 비교해봐도 네. 사실 이제 한국의 특징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시 체제에 준하는 이제 흐름을 좀 꾸준히 한 30년간 가져갔다 보니까 이 방산과 관련된 이런 제조 밸류 체인이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런 수출이 늘어나고 생산 캐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산 부품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계속 좀 같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상무기 체계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방산 부품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상무기 체계가 조금 더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국산화가 좀 덜 되어 있었던 항공기 부품으로도 국산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이제 탑재가 돼서 적을 탐지하거나 이제 식별하는 장비인데 이 기존에는 이제 해외 쪽 장비를 쓰다가 최근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해서 하나 시스템이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KF-21에 최근에 이제 국산화된 A사 레이더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F-21이 수출까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A사 레이더도 이제 같이 수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A사 레이더 부품 제조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사 레이더 기술 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방산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연구원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네, 방산 쪽 탑픽은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실적 성장의 가시성도 좀 높고 상대적으로 이 방산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수주풀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K9이나 천무, 그다음에 레드백, 탄약까지 국내 방산 업체 중에서 가장 좀 다변화된 수출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우디 쪽에 이런 대규모 지상 무기 납품이나 루마니아 레드백 사업, 그다음에 북유럽 중심으로 천무의 공급이 확대되는 등 기대할 만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내년에도 좀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K2 전차 단일 품목에 가깝긴 하지만 이 K2 전차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좀 강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이라크나 루마니아 이제 전차 도입 사업, 그 외에도 페루 쪽 납품 사업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폴란드 3차 사업도 내년에 논의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가용할 수 있는 수주풀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가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주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종목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산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방산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과 함께 지금 주가의 반향은 좋지 않은데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재건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기계 업종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인프라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장비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 건설 기계 그룹 같은 경우가 기존의 우크라이나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좀 확보하고 있었고 딜러망도 좀 강한 딜러망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시장이 좀 다시 열리게 된다면 HD 현대건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2, 3년간 HD 현대그룹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추진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 쪽 수혜 기대감 관련해서는 HD 현대그룹을 좀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진행이 되면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 가운데서 HD 현대그룹주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기계 업종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면 역시나 HD 현대그룹 가운데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를 좀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재건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본업단에서의 성장이 좀 계속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건설기계 사업 부문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곧 현대인프라코어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건설기계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쪽 관련해서는 지금 금광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대형 장비의 주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설기계 쪽의 턴어라운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북미 시장도 수요가 돌아오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엔진 사업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미국 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발전용 엔진들이 좀 많이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 인프라코어 엔진 사업부에서 이 발전용 엔진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는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내년에 실적은 50% 가까이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가 데이터 센터 증설과도 연관이 되어 있군요. 그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HD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산밥켓은 어떨까요? 두산 네. 밥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이제 밥캣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소형 건설 장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주택 시장이나 이런 쪽의 수요가 좀 더 집중돼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의 이런 매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이제 미국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올라오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주택 시장 수요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밥캣도 내년에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방산 그리고 기계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수주가 더 이어지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거품론의 핵심 근거로 순환 거래가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자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구조다. 오픈 AI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고 오라클은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는 시기다. 투자금이 기업 간을 순환하며 실질 수요보다 과열된 성장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빅쇼트 마이클 버리는 AI 순환 거래는 사기라며 기업들의 매출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AI 생태계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거품 붕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가격 조정 후 금리 인하 국면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의 선순환이 될지 거품 붕괴의 전조가 될지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네, 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양시장 흐름 좀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받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세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AI 거품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의 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또 바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환율인데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주려는 움직임 그리고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을 일부 연준 위원이 발언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미국 시장도 조금은 반등을 주었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와 같은 흐름을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여전히 어떤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훼손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 또 기관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었다라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뭐 조금씩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막판에는 축소시키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부분은 그동안 매도했던 것들을 환매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변동성을 노리는 매도 공세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결자 해지죠.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것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어떤 그 숏 포지션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번 주 특히 오늘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들 하방을 잡고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이라도 좀 안정시키고 IT 소부장 쪽으로도 매기들이 불러일으키는 모습들, 거기에 또 로봇 관련주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금융지주, 그리고 또 재건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반등세가 좀 골고루 나타났는데, 매기의 어떤 집중이라든가 그리고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여전히 좀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IT와 로봇이나 뭐 지주 재건 쪽에서는 일부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분위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좀 평가해 보셨습니까? 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주면서 장 초반에 강한 모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2월 달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연준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동전 앞뒤가 바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변화무쌍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임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재건주들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유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제 정말 끝난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화두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엔비디아 H200 칩 관련해가지고 중국 수출 허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한 차례 반등하는 모습은 나와줬지만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본다라면 AI 거품론에 대해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물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 단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약간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의 불확실성, 변동성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 엔비디아의 불확실성을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시장을 많이 끌어와준 만큼 밀리면서 시장도 함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전반을 당분간은 조금 피해 있는 전략이 맞는 건지,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 대표님께서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사고 싶었던, 기존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이제는 추릴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AI 거품론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하도는 12월 달에 있을 FOMC 관련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화두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할 경우에 시장이 약간의 단기적 충격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안 한 거를 내년에 2번 할 걸 3번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를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단기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내년에 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FOMC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존재하겠지만 이후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의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FOMC까지는 조금 더 좀 지켜보는 전략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을 이번 주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포모 현상을 느낄 정도로 반도체 편입 안 됐던 분들 많이 추격 매수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일정한 가격 레인지들, 삼성전자 기준으로 95,000원 이하,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53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의 매수 포인트라든가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또 4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승의 추세 구간이 아니라 변동성을 활용해서 일정하게 저점 매수 또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도 병행하고, 나는 그거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53만 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해서
좀 더 끌고 가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상세하게 또 의견을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오후 2시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현재 마감 기다리면서 현재 또 약보합권으로 내려오는 모습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3,8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약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폭 조금 더 키우면서 0.8%대 약세 856.41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약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또 확인이 되면서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고요. 반면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연준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속에 양시장 긍정적인 출발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체력이 약해진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양시장 상승폭을 이내 반납한 모습으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하락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섹터나 종목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과연 어떠한 종목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대장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습니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H200에 대한 중국 수출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2.8%, SK하이닉스는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8%가량 상승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SK스퀘어가 오늘 4.8%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4%에 가까운 상승력을 유지해준 채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MLCC 쇼티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원전 그리고 조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2차 전지는 좀 약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 삼성 SDI도 2%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방산은 현대로템이 4%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방산주들이 오늘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고요. 인적 분할한 다음에 오늘 재상장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결국에는 오늘 상승을 유지한 채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오늘 4%에 가까운 상승, 아이온투 흥행 소식에 지금 N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알테오젠이 2.5%가량 빠졌고요. 펩트론의 급락세가 눈에 띕니다. 15% 이상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1%가량 빠졌고요. 최근에 펩트론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차익 매도 물량 나왔고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9% 넘게 빠졌는데 역시나 오늘 지금 부정적인 시장의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의 차익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리눈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3%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ISC도 9%가량 상승. 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가운데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오늘 그래도 강력한 시세를 내뿜었고요. 하이젠 LNM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대감 속에 5% 넘는 상승을 그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기업들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2% 상승했지만 에코프로는 4%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적 리스크가 좀 엮이면서 6%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루닛 오늘 AI 시장에 대한 의학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종목의 마감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켠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이었고요. 3,846.0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7포인트가량 내려간 코스피 지수. 코스닥의 경우에도 7포인트가량 내려가면서 전거래일 대비 0.87% 하락했고요. 856.44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200이 대형주 단의 움직임 탄력받으면서 보합권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장중에 크게 술렁임이 좀 있었습니다. 2시 기점으로 3,838포인트까지 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크게 변동성을 보인 끝에 그래도 약보합권 지켜주는 마감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요. 장중에 850포인트까지 또 오후장에 좀 낮추기도 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결국에는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부담이 됐고요. 개인도 4,500원대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순매수세로 시장 좀 받쳐줬습니다. 8,900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이 물량 받아가면서 6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 투탑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오늘 인적 분할 후 재상장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 받아갔습니다. APR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외국인의 관심 받으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제시하는 또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ISC 외국인의 관심 속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단안에서 ISC, TCK, 리노공업 외국인의 매수세 이어졌고요. 케어전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살펴볼 기업은 APR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속에서 APR의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에 크게 뛰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APR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5만 2,500원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속에서 1, 2, 3위가 모두 메디큐브의 제품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4%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1, 2, 3위가 비슷한 모습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 MLCC 이제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내년에 영업이익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전망 나오기도 했고요. KB금융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ISC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순매수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D&D 파마텍과 케어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름 올렸습니다. 케어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독일의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해서 펩타이드 관련 기술력을 뽐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기대감 속에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선택을 받은 ISC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지난주부터 꾸준히 순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무려 9%대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88,900원 선까지 또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반도체 장비, 소재단에서 사업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가까운 시기에 금리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한 수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높아졌고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시장의 변동성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죠. 인사 한 분 한 분의 발언에 따라서 그리고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주에 PC 물가 지표와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가운데 움직임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평화 구상안을 두고 엄청난 진전이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오늘 이로 인해 장중 내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모, HD 현대건설기계가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에 방산주들은 이렇게 전쟁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 로템과 하나시스템과 같은 방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주, 로봇과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올해 로봇의 시가총액이 지금 113%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그리고 피지컬 AI 열풍이 지속되면서 수요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력이 눈에 띄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엔비디아 H200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반도체, 로봇 관련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될 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장도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장 이제 대비해보면 되겠죠. 내일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내일 미국의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셧다운 동안에 뭐 어떤 거는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렇지 않은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소비와 물가와 관련된 그런 소매 판매 그리고 또 PPI라고 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달 11일 FOMC 회의를 앞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또 위원들이 발언을 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다음 달 올해 마지막이죠. FOMC 회의에서의 점도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인하를 하거나 또는 뭐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냐 이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그때까지도 계속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엔비디아 H200 수출급 중국 수출과 관련돼서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또 근데 뭐 갑자기 또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그러다가 2시 이후에 결국은 순매도로 막판에 갈수록 매도 규모가 단일가에 또 급증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결국 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중후반에서 자꾸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 1,480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도 당분간은 좀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대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좀 빅 뉴스들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환율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경계해 보셔야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거의 27일 날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했던 네이버, 두나무 합병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7일 날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네이버, 두나무 관련해가지고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그거에 따라서 시너지나 이런 부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주춤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코인 관련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27일 날 굵직한 일정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기한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27일 날로 딱 집어서 한 만큼 오늘 장에서 종전 관련주들이랑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유지했던 모습세가 또 있었지만 만약에 이게 종전이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린다라고 봤을 때는 또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을 또 지켜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론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전쟁 관련, 종전 관련해가지고 계속된 얘기가 왔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번에 끝난 거냐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끝나더라도 종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세론 현상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즐겼으면서 시세를 즐기면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진짜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 그때 수혜를 입는 기업들 그때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7일 날 루리오 4차 발표가 있는데요. 요즘 뭐 방산 관련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어느 정도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리오 4차 발사 이후로 조금의 반등이나 이런 모습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7일로도 여러 가지 일정이 몰려 있는데 또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네, 뭐 AI 거품론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는 AI의 쇼티지 현상 바로 MLCC 쪽 얘기들이죠. 삼성 전기를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다시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MLCC 초기 호황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또 컴포넌트 쪽이라든가 광학 부분에서도 거의 뭐 전 사업 부분에서 2026년대 그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뭐 당연히 실적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삼성전자가 테슬라 칩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들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따른 수혜 또 바로 SKC와 더불어서 유리기판 쪽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그룹 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삼성에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품 공급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 기관들이 급격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정한 이익 실현은 하지만은 다시 또 저점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20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뭐 평균적으로 31, 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5만 원까지도 저는 여러분들께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MLCC 라인 좀 풀 가동할 것이다. 영업이익 1조 원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원전의 강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들 알다시피 뭐 온전히 AI 수혜다, 최대 수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9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요. AI 거품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매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더딘 부분이 나와주면서 주가도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주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형 원전 수주 본격 가시화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수주한 불가리아 원전, 폴란드 원전 기자재 수주가 26년도, 27년 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25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만큼 이번 연도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은 있었지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해서 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뭐 뉴스켈 파워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SMR에 치중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이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만 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원전주보다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표점을 맞춘다고 본다면 지금 조정 구간이 어떻게 보면 AI 거품론이 들어갈 때 제일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92,000원, 손절가는 6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원전에 대한 그런 센티 속에 92,000원까지 또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대장주로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까지는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거나 유지하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현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없으신 분들은 버티고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때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요. 네,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12월 달 FOMC 이후로는 시장의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시장의 불안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싸게 떨어진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